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들을 완벽히 마스터하기 위한 아이섀도우 사용법을 안내할 건데요. 제품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무펄 섀도우 그리고 쉬머펄 섀도우 크림 블러셔를 눈가에 바르는 거랑 그때 소개했던 이 틴트로 다크서클 공사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어떤 아이섀도우 바르기 영상을 봐도 못하겠다, 도저히 나는 안 된다고 하시는 대한민국 1%의 왕초보를 위한 아이섀도우 바르기 영상을 제가 꼭 찍어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기초 영상이 될 거라 눈에 아이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이섀도우 브러쉬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분이라도 한 달이면 마스터 가능한 방법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이 제품 어뮤즈의 누드 캐롤, 요거부터 발라볼 건데요. 이거는 파운데이션을 쓰고 그 위에도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눈 밑에도 그렇고 뭐 눈 주변 어디에도 푸르딩딩하고 굉장히 다크한 그런 색소가 깊이 있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공사를 좀 해주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컨실러를 해주면 좀 더 쉽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입술에 바를 때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양 조절을 하고 바로 눈가로 가져가면 엄청 많아요. 무조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손등에다가 컨실러 덜어내듯이 이렇게 양을 덜어줘요. 이렇게 덜어주고 손가락으로 찍어 바를 거예요. 물론 뭐 브러쉬가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바를 때 보통 여러분들이 네 번째 손가락을 쓰는데 이거는 눈 밑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바르고 눈두덩이 막 이렇게 다 바르는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가 색소도 부분 좀 다르고 특히 되게 진한 부분 있죠. 되게 진한 부분 있고 보통 여기 그런 다음에 이 주변으로 갈수록 약간 옅어지잖아요. 눈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딥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발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한 부분이 아닌 영역을 넘어서서 발라버리면 당연히 색상이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에서 튀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 눈을 딱 봤을 때 가장 진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가장 심하게 다크서클이 있는 부분. 거기에만 얘를 바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새끼손가락에 묻힐게요. 정말 조금만 묻힌다. 자신이 없을수록 굉장히 소량으로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 진짜 묻혀가지고 사실 저 정도만 되는 다크서클이라 하더라도 이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좀 제일 진한 부분 있죠? 여기 보여요? 이렇게 올라온 거? 거기다가 묻혀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실러를 손으로 쓰는 느낌으로. 이때 포인트는 힘을 주지 않는 거. 막 이렇게 주름이 질 만큼 문지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랑 다크서클이 딱 선처럼 드러나잖아요. 거기를 최대한 넘지 않는. 제 피부에도 이게 지금 이 밑으로까지 내려오면 주황색이 느껴져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여기까지만 바를게요. 제 눈에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색상 특유의 그 주황기 느껴지죠? 느껴지는데 이러고 지금 화장을 끝내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혹은 컨실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딥한 부분만 비교해 보면 이거 지금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눈가에 그냥 컨실러만으로는 보정이 안 되는 진짜 푸르딩딩한 색소 같은 것들, 아주 짙은 보랏빛 같은 거, 그런 거무튀튀한 거, 그런 것만 가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해버리면 봤을 때 여전히 다크서클은 있고 심지어 주황빛이 돌아요. 그치만 이 눈에서 똑같이 있던 그 푸르딩딩하고 거무튀튀한 느낌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무튀튀한 느낌을 얘로만 살짝 정리해놓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통한 조금 쉬운 톤 보정을 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여기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보통은요
여기가 되게 진하고 여기는 조금 괜찮다가 여기가 또 거무튀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손끝에 살짝 묻혀서 여기다가만 얹어가지고 거무튀튀한 걸 해줘요. 이거를 왜 하냐면 요런 걸로 톤을 보정을 해주고 컨실러를 쓰면 더 쉽게 가릴 수 있어요.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아주 두껍게 덮지 않아도. 근데 이런 보정을 안 해주고 거무튀튀한 거에다가 컨실러로만 걔를 가리려고 하면 굉장히 커버력이 올라가야 되니까 피부가 탄력 있고 주름도 없고 그럴 때는 사실 간단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저처럼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탄력이 떨어진 경우는 사실 지금 화장한 직후에만 가려져서 예쁘지 시간이 좀만 지나도 주름이 너무 심하게 부각이 되고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을 꺼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다음에 여기다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걸 쓰면 다크서클을 잘 가리는구나 하고 굳이 이 정도까지 필요 없는 분들, 저보다도 옅은 분들이 이런 걸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효과가 나요. 지금 이거는 저한테도 사실은 진해요. 저보다 더 딥한 분들이 썼을 때 거무튀튀한 것만 보정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오히려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만 써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제가 빠르게 쿠션을 발라볼게요. 지금 제가 쿠션을 바르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거를 써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보세요.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바르고 지금 남은 걸로 눈가에 간다. 근데 이걸로 눈가를 얇게, 제가 눈가는 두껍게 바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얇게 덮었어. 덮고 또 남은 걸로 눈두덩까지 쓸어줬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쿠션 바르시는 방법대로 발랐을 때 눈가에 주황기가 많이 돌던, 요것만 발랐을 때 주황기가 많이 돌던 게 쿠션만 딱 얹었을 때 어느 정도 확 잡혀야 돼요. 지금 저도 보면 사실 완벽히 잡힌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저한테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분들은 요걸 쓰고 쿠션을 딱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냥 눈가가 거무튀튀한 것만 딱 사라지고 주황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걸로 더 파운데이션 덮어버리면. 이해되죠? 근데 저는 약간 보이지만 어쨌든 저도 요거 바르기 전에 비해서는 주황기가 많이 죽죠. 즉 이건 뭐냐면 쿠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얹었는데 주황빛이 많이 드러나. 그럼 여러분 눈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파운데이션 바르는 걸 끝냈어요. 이 정도만 하고도 나는 더 컨실러 쓰는 것보다 이 정도면 나 평상시 생활에 비하면 진짜 만족해. 그러면은 굳이 데일리한 메이크업에서 꼭 컨실러를 또 필수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 풀메를 한다 그러면 다크서클 심한 분들은 이런 걸로 공사해놓고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컨실러를 보통 씁니다. 물론 진짜 심해서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얘를 얇게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약간 더 해주고 컨실러를 쓰기도 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까지만 바른 다음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바른 적이 있는 바비브라운 컨실러를 발라볼 건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바비브라운의 웜아이보리 컬러야. 이런 걸로 눈가를 살짝 환하게 해서 끝내도 되고요. 환한 컨실러를 바르고 되게 진한 거는 이걸로 가렸지만 근데 그 중간 정도 색상을 가리기엔 또 웜아이보리 색상이 부족해. 그러면 그때는 샌드 색상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이게 찰떡인 분들 중에는 피부톤이 저보다 어두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웜아이보리 같은 거 건너뛰고 또 여러분들 쓰시는 다크서클 컨실러나 아니면 샌드 색상 같은 걸 써서 딥한 부분을 눌러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컨실러 바르는 영상이 아니고 섀도우 바르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할 게 많아서 컨실러 바르는 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자, 컨실러를 발라봤습니다. 눈가가 많이 어둡거나 하지 않은 분들, 그냥 쿠션 같은 거나 파운데이션만 발라도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 분들은 뭐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가릴 게 있지만
평상시에 메이크업 많이 안 할 때는 사실 컨실러 같은 거 다 생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섀도우를 발라볼 건데요. 한쪽에는 무펄 섀도우, 요거는 아리따움의 코랄 스퀴즈, 그리고 한쪽에는 펄이 들어간 아리따움의 코랄 스프링을 한번 발라볼게요. 브러쉬는 제가 소개한 적 있는 안시 브러쉬의 에보니 20 요걸 쓸 거예요. 보통 뭐 펄 섀도우는 몰라도 무펄 같은 거, 음영 같은 거, 펄 없는 바를 때 이런 것도 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브러쉬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바르는 그런 유튜버 많이 봤을 거예요. 맞아요. 무펄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약간 힘이 없는 이런 것도 많이 쓴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다 이걸로 발라볼 건데 그 이유가 아이섀도우 정말 바르기 힘든, 잘 못하시는 1%의 왕초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형태, 이 에보니 20 같은 뭔가 섀도우 입자를 힘있게 잡아주는 그런 브러쉬를 마스터를 하고 조금 힘이 없이 무펄을 쓰는 이런 브러쉬나 뭐 노즈 쉐이딩하는 그런 걸로 넘어가셔야 둘 다 가장 빠른 속도로 마스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왕초보가 이런 걸로 쓱쓱쓱쓱 바르면 오히려 제대로 바르기에는 정말 좀 얼룩이 생기거나 예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발라볼게요. 섀도우 바르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브러쉬 들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듯이 발라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섀도우 바르기는 힘 조절 능력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힘 조절을 못해. 그 감이 없어. 그런 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바르게 되면 진짜 그냥 보통 정도까지 아이섀도우 바르기를 마스터하는데 그 힘 조절에 대한 감을 잡는데 1년, 2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단 지우고 다 나중에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바르지 말고 이 면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라고 했어요. 브러쉬 끝을 세워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얘를 옆으로 완전히 보내요. 일단 지금 오른쪽 기준으로 보낸 상태에서 이 부분을 발라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발라 올라가라 그랬었어. 이걸 세우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이 힘을 뺐을 때 최대한 브러쉬가 삐끗하지 않으면서 힘을 조절해서 얼룩지지 않게 바르기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밑에 바르고 그 다음 발라주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맨 앞에서 바르고 남은 걸로 위에 바르고 남은 걸로 위에 바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제일 진해져요. 발랐을 때 뭔가 조금 웃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항상 가운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운데, 앞에, 뒤에. 그 다음 또 올라가서 가운데, 앞에, 뒤에. 가운데,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바르고 남은 걸로 앞에, 남은 걸로 뒤에. 바르고 남은 걸로 앞에, 남은 걸로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물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아쉬워서 또 묻혀야 될 수 있어. 그럼 또 묻혔어? 그러면 중간에 뚝 끊긴 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또 묻혔을 땐 다시 밑에서부터 써주면서 똑같이 반복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길 바래요. 힘 조절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당연히 양 조절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섀도우가 있어. 그러면 뭐 우리 샵에 가면 선생님들도 그쵸? 막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도 막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그걸 또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 죽어도 안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간지나게 묻히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섀도우마다 약간씩 발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2번에서 3번 섀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문질 이런 식으로 묻히면 안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묻어서 무조건 눈으로 가져가면 실패. 컨트롤 못해요. 묻힐 때는 브러쉬를 흔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섀도우가 있다 그러면 톡 굳이 말하자면 약간 움찔 찍어서 살짝 움찔 제자리 움찔 이런 느낌으로 한 3번 정도까지 좀 색이 진한 거야. 그러면 2번만 해서 써보고 부족하면 더 바르면 돼요. 문질문질 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렇게 막 쓸어주지도 말아요. 그렇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찍고 탁탁 털고 눈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가운데, 앞에, 뒤에
색이 올라오죠?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겹치듯이 가운데, 앞에, 뒤에. 영역은 전에 말씀드린 여기 눈알 뼈를 따라서 이 포물선 안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 줄 건데, 지금 보면 가운데, 앞에, 뒤에, 가운데, 앞에, 뒤에 요 정도로 이 묻힌 양을 썼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똑같이 가운데, 앞에, 뒤에, 가운데, 앞에, 뒤에 하셔도 되고요. 밑에서 가운데, 앞에, 뒤에 한 2번 정도 양을 썼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앞에서부터 풀어줘도 여기가 엄청 진해지지 않아요. 왜냐면 밑에 양을 충분히 브러쉬에 묻은 것들을 걷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색감 보이죠? 근데 발랐더니 연해. 내가 조금밖에 안 묻혔나 봐. 그리고 혹은 더 진하게 바르고 싶어? 그럴 때는 반복해서 묻히고 탁탁 털었어요. 그럼 중간부터가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가운데, 앞에, 뒤에, 가운데, 앞에, 뒤에. 그 다음에 걔네들을 풀어서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은 색이 더 진해지죠. 이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거 들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요것만 계속 연습을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 브러쉬 닦고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펄 섀도우 코랄 스프링 발라볼게요. 얘도 그냥 이렇게 찍고 탁탁 털었어. 오른손이 넘어가잖아요. 왼손인 분들은 반대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발랐어요. 이쪽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보세요. 그냥 이렇게 브러쉬가 서. 분명 얘 눕혀서 잘했는데 반대쪽 해보세요. 그럼 브러쉬가 쓴단 말이야. 팔이 불편하거든요. 얘를 완전히 이렇게 보내서 얘를 다시 꺾어줘요. 최대한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이게 가슴과 팔이 붙으니까 되게 불편해서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여기 컨트롤 하기는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힌 면을 가지고 팔을 넘어갔죠? 넘어가서 가운데, 앞에, 뒤에 가운데, 앞에, 뒤에 써주고 똑같이 풀어줘요. 저도 지금 습관적으로 저는 제가 바르던 방법대로 자꾸 브러쉬가 서는데 여러분들은 얘가 설수록 더더욱 힘이 많이 들어가요. 피부를 누르게 되니까 얼룩이 지기 쉽겠죠? 그래서 얘를 연습할 때 자꾸 눕히려고 해야 돼. 이 상태에서 가운데, 앞에, 뒤에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는요. 이렇게 한 번에 풀어주는 거, 한 번에 풀어주는 거, 이쪽도 한 번에 풀어주는 게 쉬우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내가 힘이 조절이 안 돼.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힘을 줘서 이렇게 눈에 주름이 많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될 때는 얘를 끊어가요. 이렇게 끊어서 바르고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끊어가면서 풀어줘. 끊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풀어줘요. 지금 이쪽은 펄 섀도우라서 발색이 약해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또 바를 거예요. 찍고 털어서 가운데, 앞에, 뒤에.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역까지 가줍니다. 색감 차이가 있죠. 지금 이 두 섀도우 같은 경우는 저도 데일리하게 쓸 때는 이거보다도 연하게 바르는데 여러분 안 보이실까봐 제가 조금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누웠던 게 힘 조절 자신이 생기면 점점 브러쉬 세우게 되고 세워도 힘을 빼게 돼요. 힘을 빼기가 쉬워져. 그러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후딱 가능해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바르다 보면 시작해서 막 정신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눈도 있지만 저만 하더라도 눈이 많이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눈을 떠버리면 많이 말려 들어가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좁죠. 많이 말려 들어감과 동시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작해서 정신없이 바를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르면서 중간에 한번 정면을 떠서 봐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걸 꼭 체크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하고 또 정면을 떠서 한번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이 끝났을 때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느낌을 체크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서 언더를 한번 발라볼게요. 언더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했던 색상 중에서 아리따움의 캐시미어 한번 써볼 건데 브러쉬를 이렇게 납작한 거 이런 거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안시 브러쉬의 ANC 1140 또 이런 브러쉬 제가
되게 강추했던 게 있죠. 안시브러쉬의 에보니 40번. 이런 거 쓸 때는 똑같아요. 묻힐 때 막 칠하듯이 묻히거나 막 문지르면 엄청나게 많은 양 언더에 바르다가 벌써 다 가루가 떨어져요. 그리고 다 퍼져.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얘도 똑같이 한 45도 정도에서 살짝 움찔 찍어요. 이렇게 하고 털어. 그 다음에 눈 밑에서 뭐 이거는 사실 가운데 뭐 앞에 뒤에 바를 수도 있고 색상에 따라서는 그냥 앞에만 바를 수도 있고 앞에서부터 뒤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는 무시하고 그냥 언더는 영역만 알면 여러분들이 간단히 바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많이 묻혀가지고 얘는 끝낼 수가 없어요.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찍고 털어서 언더 바르고 그럼 벌써 안 나와. 찍고 털어서 언더 바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덧발라 가면서 발색을 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브러쉬 쓴다. 그러면 얘도 끝에서 세워가지고 살짝 움찔 털고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려줘도 자기는 감이 1도 없다던 수강생들 한 50%는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잘해. 단 내가 옆에 있을 때만. 집에 가면 못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힘 조절, 양 조절에 대한 감은 대충 잡았는데 혼자 연습을 하기에는 영역이 애매한 거야. 아니 그래서 네가 바르란 대로 이렇게 했어. 우리 알겠는데 이건 다 돼. 힘도 잘 되고 얼룩도 안 지는 것 같아. 어디까지 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특히 여기까지는 또 올라가겠어? 근데 뒤에 어디까지 빼?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언더도 바르다가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이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못해. 그래서 제가 영역을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눈알이 위치한 이 뼈. 보세요. 뼈가 요렇게 돌고 있잖아요. 거기에 정 가운데를 한번 찾아봐요. 여기 쑥 들어가죠. 이렇게. 이 뼈가 탁 걸리는 거기가 여기예요. 보이죠? 거기에 지금 찍어놨어. 자, 그거 따라서 그대로 앞으로 눈 앞머리랑 이어지듯이 뼈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눈 뼈 끝나는 때까지 한번 그어볼게. 지금 뼈 따라가면 이 뼈가 이런 느낌으로 잡혀요. 여기서는 뼈가 끊어져. 그쵸? 앞으로 다시 뼈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래서 뼈를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만져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언더를 보면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불룩한 애교살이 볼록하고 딱 끝나는 데가 지금 여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까지 언더 섀도우를 다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섀도우가 이렇게 늘어져 보여요. 물론 속눈썹 완전 과하게 붙이고 눈화장도 전체적으로 이만큼 위에도 과해. 그럼 언더도 두꺼워질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데일리에 뭐 펄 섀도우나 이런 거 애교살 섀도우를 해서 이 애교살이 볼록한 이 끝까지 다 말라버린다고. 그러면 예쁘지 않고 애교살이 정말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부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더는 어디까지 바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거울을 가까이 대고 여러분 눈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주름이 있어요. 애교살 끝나는 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쯤에 그냥 애교살 마치 가운데나 혹은 3분의 2 지점을 가로지르는 볼록한 실선이 가늘게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연하게 해서 좀 진하게 발라볼게요. 애교살은 여기서 깊이가 끝나고 이쯤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까이 대고 보세요. 선이 다 있어요. 물론 정말 없는 사람도 있겠지. 내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본 건 아니니까. 근데 그냥 대충 계산을 때렸을 때 최소 수천 명. 제가 본 분 중에 이 선이 없었던 분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작정하고 일부러 더 열심히 찾아봤는데 진짜 없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없다 그러면 사진을 보내세요. 근데 있어. 그 선을 눈으로 찾아야 돼. 그러면 그 선이 대부분 눈꼬리까지 다 이어지지 않고 이쯤에서 끝나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서 선이 끝났어. 근데 지금 제가 그 선을 따라 그었더니 어때요? 일직선이 아니고 요렇게 곡선이죠. 요렇게 곡선을 따라서 요렇게 갔을 때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그 선의 각도 그대로 눈꼬리에서 이렇게 끝난 각도 그대로 연결. 끝났으면 곡선이었죠? 그 곡선의 각도를 그대로 위로 연결. 이렇게 가. 그리고 아까 위에서 곡선 이렇게 끝났죠? 뼈 따라. 뼈 따라 끝난 거를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걸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뼈에서 끝난 요 선을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내리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만나는 선이 생기죠. 요 점. 여기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나머지는 없애. 튀어나간 거 이거 없앨게요. 만난 포인트에서. 자, 이 영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세요. 밑에서부터 발랐어. 여기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이 넘어가지 말라고 밖으로. 근데 넘어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마무리가 돌고 쓸어주다가 약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브러쉬를 끝내줘요. 그리고 언더도 발랐잖아. 이 애교살까지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선 안에서 발라주고 뒤에 가더라도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반사가 되면서 여기가 눈이 이렇게 늘어져 보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면 또 우리가 요 선까지 이렇게 맞추려고 끝낼 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섀도우를 봐봐요. 밑에서부터 우리가 썼잖아요. 쓰고 남은 양이 올라가면 이미 이쯤 갔을 때는 거의 브러쉬에는 나오는 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브러쉬 눕혀서 이렇게 바를 때 여기도 이렇게 바를 때 이 브러쉬의 정중앙 여기 정중앙이 이 선을 지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브러쉬 반 정도는 이 선을 넘어가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가죠. 각도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고 마무리는 거의 없는 양으로 그냥 그 선을 지나가는 정도에 이렇게 튀어나가도 돼. 그래도 많이 안 나오거든. 대신 일로 넘어가서 여기 절대 이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오듯이 끝내줘야 돼. 이렇게 끝내주고 언더도 이 정도에서 끝낼 수도 있고 얘가 이미 여기도 이 위치 지금 선은 여기까지 있지만 여기까지 절대 색이 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르는 건 가운데 앞에 뒤에 이렇게 가사 브러쉬가 여기는 이미 안 나오는 걸로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진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가다가 그 밑에서 이렇게 연결되든가 보통 뭐 아이라인을 빼니까 그 아래에서 끝나던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람 얼굴이 눈이 다 다른데 이게 그냥 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고? 네, 됩니다. 당연히 또 지구 어딘가에는 예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고 뭐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이럴 때 하는 여러분들의 데일리 메이크업에 이걸 적용을 했을 때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중박 이상 무리가 없었어요. 메이크업은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그 일반적인 메이크업 안에서는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소 수천 명이라 했잖아요. 대충 세도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했을 때 셀프로 통한 스킬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나 한 번만 믿고 연습해보세요.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브러쉬를 끝낸다. 그럼 여러분들이 크게 실패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이 봐도 눈화장 좀 하는데? 라는 느낌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1% 초보라 하더라도 흉측해서 지웠습니다. 이게 생기는 모양이 대충은 비슷하지만 각자의 이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 눈에다가 한번 해서 보면 크기나 각도 같은 게 저랑 달라요. 저는 약간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눈매는 여기가 저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눈도 있고 하니까 모양이 달라요. 약간 길쭉한 분도 있고 땡그란 분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은 사실 여러분의 그 뼈대나 근육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뼈를 따라서 영역을 잡고 여기 피부의 굴곡을 따라서 잡아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맞는 형태 안에서
소화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알려드린 영역을 바탕으로 소개했던 크림 블러셔 이거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지난 시간에 발랐는데 크림 섀도우도 똑같이 이 안에서 발라주면 되고 크림 섀도우도 뭐 브러쉬에 묻혀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손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 손가락이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브러쉬인 거야. 얘를 이렇게 발랐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브러쉬 뭐가 움직이듯이 그냥 손을 똑같이 해줘요. 그 영역에서 쓸어주고 요 느낌으로 지난번 했던 것처럼 얘도 살짝 찍고 바르면 되는데 양 조절이 자신 없는 분들은 좀 많이 묻혀서 손등에 옮겨놓고 적은 양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운데 앞에 뒤에 가는데 손가락이 여기서 이까지 가면은 이게 굉장히 두껍게 바르는 실수를 많이 해요. 손이 앞으로 갈 때 약간 이 지두의 이 면으로 여기를 발랐다 그러면 앞에 왔을 때는 손가락을 약간 틀어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누워주고 날로 바르다가 누워주고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해볼게요. 가운데 앞에 뒤에 안 보이죠? 요거를 손으로 바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톱이 저처럼 튀어나오면 안 돼. 최대한 손톱 끝이 없어야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손톱 때문에 선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당연히 이 브러쉬로 힘 조절하는 것보다 더 난이도가 있어요. 손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냥 발라요. 대부분 어떤 실수를 하냐면 가운데 넘어가면서 여기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힘을 줘요. 그럼 뒤쪽으로 주름이 눈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주고 의식적으로 뒤로 갈수록 힘을 더 빼. 살을 밀어서 살이 쪼글쪼글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아까 이렇게 돌라 그랬죠? 이렇게 마무리. 이런 느낌으로 발라주면 돼요. 이 위에다가 지난번 했던 이거 오프라 거 한번 다시 얹어볼까요? 얘도 섀도우는 아니지만 그만큼 발색이 올라오니까 문질문질 아니고 찍고 털고 밑에서부터 앞에 뒤에 똑같이 이렇게 얹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가운데만 동공 위에만 바를 때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묻혀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한번 반복해서 얹어봤어요. 오늘은 웜톤 섀도우 바르기 혹은 베이스 섀도우 바르기를 마스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은 이것만 완전 자신 생길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시면 제가 나중에 다른 메이크업 영상에서 여러분 여기만 바르세요, 뭐 여기 진한 거 바르세요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집에서 살짝 발랐는데 바로바로 저절로 쭉쭉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거는 제가 섀도우 바르는 방법을 설명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머리로는 완전히 완벽히 이해를 하지만 힘 조절, 양 조절에 대한 감이 정말 없어서 도통 안 되는 분들 혹은 나랑 하면 너무 잘하는데 나랑 헤어지면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든 마스터 시키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풀 수 없는 걸 억지로 이론화 시킨 거예요. 근데 적용을 해보니까 우린 역시 대한민국 주입식 교육 스타일이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누구나 한번 덤벼들어서 꼭 해보세요. 단 중요한 거는 좀만 된다 싶으면 다시 자기 식대로 합니다. 자기 원래 하던 습관대로 바르게 되어 있어요.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아닌데 너무 빨리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붙겠죠. 자신이 너무 빨리 생겨버리면 속도가 막 붙어버리는데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못하는데 빨리 하는 게 최악이라고. 테크닉이 절대 늘지 않아요. 계속 화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하면서 천천히 완성도가 올라가면서 속도가 붙어줘야 돼요. 저절로. 거기까지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완성도에만 집중을 해주시고 배운 대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테크닉이 날로 늘고 속도는 자동으로 붙어서 나중에는 뭐 브러쉬가 날아다녀요. 여기까지 보시고
나도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뭐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대만족이에요. 영상을 봤다고 제품을 샀다고 화장이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죠. 해야 늘어요. 밤마다 화장 지우기 전에 그냥 뭐라도 발라놨어. 근데 집에 오니까 뭐 얼굴이 엉망이야. 지우지 말고 그 위에다가 매일 밤 5분씩만.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망가진 그 얼굴 위에다가 뭐 파우더 같은 걸로 눈 쪽 한번 발라주던가 하고 그 위에 섀도우 연습. 별론데? 그냥 씻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하면 돼. 그런 식으로 5분씩 매일. 매일 5분씩 한 달이면 왕초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왕초보 기준이고 꾸준하게 뭐 그냥 그런 방법으로라도 메이크업을 해오셨거나 대왕초보가 아닌 분들은 그보다 훨씬 뭐 3주, 2주면 다 마스터를 해요. 더 짧게 걸리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해서 못하는 왕초보는 없었어요. 다만 배워도 꾸준히 안 하면 늘지 않고 늘어서 잘 하다가도 손 놔버리면 다시 못해요. 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홀라당 까먹고 손을 못 대.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걸 다 영상으로 남기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화장은 보통 예술의 영역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내 얼굴 하나 감당하는 거는 뭐 이 예체능 쪽 감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메이크업을 한다, 내추럴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 감이 무지하게 없어도 그냥 외워서 반복하면 누구나 다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잘하고 싶어. 그럴 때는 할 때마다 영상을 켜놓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초반에 다 외워버려야 돼. 외우고 그 다음은 생각을 하면서 얘를 반복하는 거야. 또 그러다 보면 약간 아리까리하고 산으로 가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보고 또 암기하고 또 안 보고 생각하면서 바르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가장 빨리 늘어요. 화장은 예술이 아니고 뭐다? 암기다. 아셨죠?